자, 먼저 조이총이 난, 김보당이 난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귀주대 고려 거란과의 전쟁에서 그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다음 그 여진, 윤관의 여진정벌. 자, 여기서 조이총, 김보당, 강감찬 그리고 윤관까지 모두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문신이 된 겁니다. 문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무신들이 문신한테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별을 받는 게 얼마나 컸냐면은 그 무신들은 그 신분 올라가는 것도 한 2품까지밖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급 3급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관이나 뭐 국무총리나 높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승진도 되게 그 천천히였고, 승진 속도도 차별이 있었고, 최고 지휘관은 문신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장군 이소봉이고, 오른쪽에 한례라는 문신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젊고 이 사람은 나이가 있어요. 거의 아빠와 아버지 뻘인데 부사지간 사이일 정도의 나이 차인데, 이게 고려 의종이고요. 의종이 있을 때 어디 이제 부연원으로 그 행차를 해가지고 수박희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겨루기, 그 술자리를 그 잔치자리를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무신들이 겨루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장군이 졌거든요. 그랬더니 술 취한 이 젊은 문신 이 한례가 싸닥이 맞죠? 예, 싸닥이를 날린 겁니다. 그것도 못해하면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개경파의 짱이었던 김부식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신 중에 정중부라고 있는데, 그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문신과 왕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문신이 정치를 주도하던 고려사회는 무신들은 2품 이상의 관직을 오를 수 없었고, 군대 최고지휘관도 문신이 만든 등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사치왕약심에 향락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으며, 무신들은 무신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정중부 이방이 된 무신들은 의종이 보현을 행차하여 잔치하는 틈을 타 정변을 일으켰고, 이후 무신들은 많은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쫓아낸 뒤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다 일부 문신이 저항하여 난을 일으켰고, 무신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었으나 최충원이 권력을 잡는 혼란한 상황이 수습이 됩니다. 자, 무신들이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신들은 두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신들은 굉장히 무식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무신정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거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많은 문신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하는 거는 주로 공무원이었던 문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들도 막상 이제 권력을 차지하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방이라고 하는 거, 중방은 뭐냐면요, 중방 박스 치시고, 기존에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구를 이제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신들 자체가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일자무식이고,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야, 내가 쟤보다는 세. 아니야, 나는 쟤보다는 세. 내가 쟤 한 주먹이면 이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의방을 세웠는데, 이 의방을 정중부가 죽입니다. 그리고 경대성이 정중부를 죽여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이렇게 이어갔었던 거고, 경대성 동그라미 치고요. 경대성은 굉장히 젊은 사나이였는데 자기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도방이라는 보호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로 방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칼로 방어한다. 그래서 보디가드 부대를 만듭니다. 경대성이 죽습니다. 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받은 이의민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그다음 이의민은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이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내가 불편한 상황을 몰랐어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굉장히 부당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내 옆에 있었던 애가 갑자기 칼을 잘 쓴다고 최고 권력자가 되네. 잘하면 나도라는 생각이 이민 이후로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불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요, 이 무신들이 무식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삥을 엄청나게 뜯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막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면서 이제 난이 더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이 최충원한테 죽으면서 이제 최충원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민이 자식 복은 되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키가 2m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노이 출신에서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갔는데, 이민이 자식 복은 없었던 게, 그 자식 중에 이지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막 사람들 돈 뺏고 막.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최충원의 동생이었던 최충수가 있는데, 최충수가 어디 비둘기를 잡았는데, 그 비둘기를 이지영이 얌마 그거 내놔 하면서 억지로 뺏은 거예요. 그리고 최충수가 억울해서 이지영 집에 갔는데 오히려 가두면서 최충수한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충수가 이건 아닌데 하고서 원한을 갖고 최충원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서 최충원이
이민을 죽이게 됩니다. 최충원이 이민을 죽이면서 이제 최종 권력자가 되는데 이 이후로 최씨 정권은 최후, 최왕, 최희까지 해가지고 6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최충원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중방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정치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치기구를 만들면서 최충원이 이제 비로소 원톱으로, 확실한 원톱으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해가지고 이 경대승이 도방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경대승이 자기를 보디가드, 도방은 보디가드라고 했죠. 그래서 경대승이 보디가드, 이 도방을 더 강화해서 그래서 도방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고요. 최충원이 도방을 만든 게 아니에요. 도방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최충원은 1198 만적이난 옆에 하시면 좋은데 이 최충원의 산업이거든요. 산업이. 그러니까 최충원이 집권을 하고 나서 산업이었던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196년에 최충원이 집권을 하는데 2년 뒤였던 1198년에 만적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업이었던 만적 등이 개경이 북산에 남하하러 가서 공산노비를 불러놓고 말했다. 국가의 노비, 산노비, 개인 노비. 음모를 꾸미면서 말하기를 무신이 집권한 이래 귀족과 고관이 천한 노비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선의 씨가 따로 있는가?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장수와 재선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만적이 기업처럼 외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신정변 이후 하층민 중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적인원이 실패한 이유를 짝과 이야기를 해보자. 당시 대부분 노비들은 신분의 방을 원하였지만 한편에서는 봉기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여 동료 노비 중 누군가 밀고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최충원이 이제 집권을 하고 최후로 넘어가는데 최후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뭐 브레인들, 그러니까 그 문신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제를 활성화해가지고 인사관리, 그러니까 문신들을 완창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인들 기반을 만든 게 일반 정방이고요. 1170년에 무신정권이 일어나서 우리는 1270년에 끝나죠. 100년 만에. 그런데 일본은 1190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12세기 말에 일본도 사무라이 정권,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가 무신입니다. 칼을 든 자들이니까. 사무라이 정권 막부가 들어서는데 일본은 그 뒤로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에서 자그마치 거의 750년 이상 거의 엄청난 몇백 년 동안 그게 쭉 가고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근대 일본 정부, 그 다음에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그 다음에 핵폭탄 두 방 맞고, 근데 현대 일본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싸운 대상은 똑같았어요. 싸운 대상이 누구였냐? 몽골 원이었습니다. 근데 몽골 원이 고려는 왕을 그만두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일본은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압록강 있잖아요. 압록강 같은 경우에 겨울 같은 때나 뭐 이럴 때는 말 타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후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최후 정권이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중앙정부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어디로? 섬으로. 그래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최후는 자기 아버지 최충원이 도방을 강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경대승이 만들어 도방을 강화시켰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아예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삼별초를 만들어서 이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핵심적인 부대이기도 했지만 특히 최씨 무신정권의 핵심적인 부대가 돼서, 자, 그래서 최후, 최왕, 최의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교정도감 정방까지 쭉 이어지죠. 그쵸? 최후가 정방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최양, 최의, 최의는 김준이 죽이고요. 김준은 이면이 죽이고, 이면무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지간이니까 죽이진 않고, 이면이 죽고 이면무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무신정권이 100년을 가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권이 추락하는데 왕이 자기 권력을 되찾고 싶다 보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임금이 1270 정도 임금이 원종이었거든요. 원종이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몽골 원이랑 손을 잡습니다. 몽골 원하고 손을 잡고서 또 일부 문신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겠죠. 문신들이 가담을 하고 그리고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민군도 결국에 무신이니까, 무신이 끈앞을 부대였던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문신과 왕들한테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강화도 있으면서. 그쵸? 그런데 삼별초가 그대로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날 잡아 잡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별초는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무 뒤에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고요. 그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는 건 배중성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로 넣어드리는데 얘들이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면서 저항을 하지만 이 삼별초에 나는 결국에는 왕이 몽골하고 붙었으니까 몽골 애들은 해군이 약하긴 한데 고려 해군하고 같이 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몽골 군대도 있긴 했지만 고려군이 싸우면서 결국엔 삼별초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몽골 원이 그래서 고려를 지배를 한 다음에 고려의 수군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치게 되냐면 어디를 칠까요? 바로 일본을 칩니다. 근데 일본을 치게 해서 싸움은 이기는데 어디서 패하게 되냐면요. 피한다기보다는 이제 실패하게 되냐면 태풍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몽골 원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일본 애들이 생각할 게 뭐예요? 이 신의 바람이 우리를 살렸다. 일본은 신이 보호하는 나라다. 거기서 나온 이 말이 신, 카미, 그 다음에 바람, 카제, 카미카제입니다.
그래서 신이 보호한 나라라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때 신풍, 카미카제의 전통. 그래서 나중에 이 카미카제가 왜곡돼서 어떻게 미국의 그 항공모함으로 폭탄을 잔뜩 싣는 비행기가 자살 특공대 카미카제가 있죠. 최씨 무신정권은 60년간 권력을 지속해갑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강력한 통치국을 만들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병 집단이 도방을 더 강화하여 군사력을 확대하였죠.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정치 운영이 잠시나마 안정이 됐지만 정권을 독점한 무신들은 농민을 토지를 빼앗는 듯 백성을 가혹하게 습탈하게 합니다. 최충원의 권력은 최후에게 아들 최후에게 이어졌고 최후는 인사행정 담당은 정방을 만들고 그래서 문학적인 소양과 행정적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고요. 또는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 군사력을 확충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천도를 하죠?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이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최씨 무신 정권 4대 60년간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막 국민들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진짜 권력 잡으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농민들과 천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삥을 너무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인민 같은 노비 천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난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자체가 뭐예요? 무신. 칼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가혹하게 이거를 막 찍어 누르면서 결국에는 무신 정권이 100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신정변이 무신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문신 집권자들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고통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편 무신들 중에서 이민 같은 천민 출신의 집권자가 나오자 신분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하층민들은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들은 각지에서 분기를 하고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 형제가 분기를 합니다. 이 공주 명학소는요, 소는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특수행정구역은 특수하게 잘 대해준다가 아니라 다른 데보다 세금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뜯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세금을 가혹하게 뜯어냈는데 여기서 소니까 향서보복주니까 특수구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존 세금 가혹하게 뜯는 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무신들이 톡빙을 엄청나게 뜯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 형제의 분기는 엄청 세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신들도 너무 세게 일어나가지고 막 그 가혹하게 진압하려다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뭡니까?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를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꿔주면서 그럼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보다 한 2배 이상 막 세금을 강하게 뜯었는데 그게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망이망소 형제한테 막 좀 환심을 살리고 노력을 합니다. 서서히 가담자의 가족들을 가두거나 뭐 죽이거나 뭐 이런 이게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뒤에 이제 재분기를 하게 되죠. 망이망소 형제가 재분기를 했는데 그 재분기는 결국에는 그 코어 핵심 세력이 와해가 되면서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상도 운문, 청도의 김삼이와 초정울산의 효심도 연합하여 붕괴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주, 서경, 담양 등지에서 고려왕조를 부정하는 삼국을 부흥하려는 운동도 일어났고요. 노비들도 신분의 방동 전개에서 산업이었던 만정은 1198, 그 다음 최충원의 노비죠. 노비들을 모아 붕괴를 시도했고 신흥전에 발표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층민의 저항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으나 하층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